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GV70 2.5 터보 4륜구동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간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참 사람이든 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어쩔 수 없이 겪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모터 트렌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차에 선정되고 내가 지금 잘못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계속 받다가 GV80랑 G80에서 이런 뭐 인포테인먼트 결함, 뭐 진동 떨림 결함, 이런 결함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이미지를 좀 또 깎아먹었단 말이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수입차고 국산차고를 막론하고 뭔 놈에 사는 차마다 자꾸 시동 꺼지는 결함을 겪는 바람에 이런 생각을 제가 더 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신차가 나오면 결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나마 결함이 나오면 그 결함을 얼마나 빨리 수정해내느냐,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 보완하느냐, 저는 그게 사실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현대가 저는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현대차의 마케팅팀 아니고 연구개발 부서도 아니고 뭐 테스트카를 운영하는 부서도 아닌 그냥 다른 부서에 친척분이 계세요. 친척분이 계신데 지금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기 2달 전부터 직원들한테 차량을 몇십 대를 쫙 뿌려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차량을 내부적으로 2달 동안 테스트카를 몇십 대를 지금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양산 들어가기 전에 반영시킨다고. 자, 그리하여 저의 생각은 GV70 같은 경우에 이미 뭐 G80 그리고 GV80에 먼저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엔진,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만 그 G80과 GV80 먼저 돈 주고 사서 타고 다녀주신 많은 오너분들께서 이미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해주셔서 문제점들 많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 불특정 다수의 현대 직원분들이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2달 동안 테스트한 그것까지 다 버무려져서 이번 GV70은 그래도 그 결함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현대가 조금 더 이 품질 그리고 이 결함이 터져 나왔을 때의 서비스 마인드, 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품질이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X3 GLC 이 녀석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들, 그 녀석들을 제가 직접 다 타본 그 느낌을 바탕으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운전석에 앉았을 때 X3 그리고 GLC와 가장 크게 다르게 와닿는 부분은 제가 요즘 제네시스 차량들 탈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시야입니다. 이 위에 루프라인이 시작되는 이 지점 자체가 X3나 GLC보다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가뜩이나 SUV이기 때문에 이 시야 자체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탁 트인 개방감까지 준다는 것, 그리고 X3랑 GLC에 비하면은 이 크래시 패드 자체도 좀 더 아래 깔려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전면 시야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안전운전에 뭐 그렇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 그냥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A필러예요. 여기서 앉았을 때 바라보는 A필러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판가름이 되거든요. 이거는 안전운전을 하는데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쪽글라스도 가끔씩 어떤 차량들은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어차피 저게 있어도 사이드미러 때문에 다 가리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차종들이 있는데, 얘는 사이드미러에 방해받지 않고 저쪽 창이 글라스의 역할을 100% 다 해줍니다. 조수석을 바라봤을 때는 사이드미러가 저쪽 창의 시야를 한 반 정도 가리긴 하는데 이쪽은 그냥 100%. 그래서 시야가 너무나 좋다. 그리고 이거는 운전을 하는 내내 안전운전 플러스 그 감성적인 부분에 분명히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엔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무조건 6급에서는 이 4기통 2.5 터보 엔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4기통 엔진은 지금 얘 형이 있잖아요. 6기통짜리 3500cc짜리 엔진이 있단 말이야. 6기통 엔진을 뛰어넘는 4기통 엔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출력 300마력, 토크는 43. 기본적으로 고속 크루징을 그냥 편안하게 하기에도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도로에서 쏘고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RPM을 좀 높게까지 쭉쭉 쓰면서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듀얼 인젝션.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X3랑 GLC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다 GDI 엔진, 직분사 엔진의 4기통 쓴단 말이에요. 얘랑 같은 등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둘 다 2000cc고, 그리고 그 2000cc를 가지고 BMW X3 20i 같은 경우에는 187마력 만들어내고, 그리고 GLC 300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 만들어내는데,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얘는 SUV로서 데일리로 타고 다닐 때 그 정숙성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숙성을 체크하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로드 노이즈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차가 앞으로 갈 때 RPM이 올라갔을 때 그 GDI 엔진만의 진짜 막 그 벤츠 GLC 300에 들어가 있는 그 4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은 이거 디젤 엔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말 하면, 야 뭐 벤츠보다 제네시스가 좋다는 거냐, 뭐 개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제발 벤츠 4기통 직분사를 타보고 얘기하세요, 제발. 아무튼 그런데 얘가 지금 결국에는 듀얼 인젝션이 들어가면서 출력은 출력대로 잡고 정숙성은 정숙성대로 잡기 위해서, 내구성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 RPM에서는 GDI 직분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MPI 간접 분사로만 엔진을 구동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RPM을 천천히 올리면서 타고 다닐 때, 2000rpm 밑에서만 놀 때, 그때의 이 정숙성과 부드러움이 거의 6기통 엔진 뺨싸다구를 때리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서 조용히 다니다가 RPM을 확 올리면 앙 하면서 그 직분사 엔진 특유의 소리가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현대차들에 비해서 NVH적인 요소가 분명히 많이 보강이 된 거는 확실한 게, 고RPM에 올라가서도 그 4기통 GDI 엔진 특유의 듣기 싫은 소리는 정말 많이 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폰스 자체도 괜찮고, 저 RPM에서의 그 부드러움과 정숙성은 그 세 차종 중에서 얘가 탑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X3 가솔린, 그 다음이 GLC 가솔린. 지금 가솔린을 기준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퍼포먼스 중에서도 출력을 떠나서, 출력은 지금 얘가 제일 높으니까 트랜스미션까지 대입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BMW X3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X3가 가솔린 모델이 아무리 출력이 180마력 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직결감, ZF 미션이 만들어주는 그 직결감, 그리고 출력이 작더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악셀에 발을 살짝만 갖다 대도 진짜 내 마음을 그렇게 어찌나 잘 읽고 적재적소에 딱딱딱 RPM을 갖다가 변속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BMW가 단연 압도적이라고 하겠지만, 이 풍부한 출력이나 정숙성, 그리고 트랜스미션에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뭐 얘가 옛날 현대 미션처럼 그렇게까지 변속 땅 치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변속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얘도 이제 뭐 한 반박자 정도만 쉬고 변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GV70 제가 이미 영상 올린 거에 이런 댓글들 많거든요. 야, 그 돈이면 벤츠 사지, 그 돈이면 BMW 사지 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이 녀석에 넣고 싶은 옵션 다 넣어가지고 6200짜리 만들어 놨는데, X3랑 GLC 같은 경우에 이 파워트레인만 놓고 봤을 때 정숙성도 얘보다 떨어지고 출력도 얘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어쨌든 지금 다 7천만원 이상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말고도 비교할 건 많지만, 단순히 파워트레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가성비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물론 다 떠나서 나는 BMW 마크, 벤츠 마크가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예외. 그런 분들은 그냥 벤츠 BM 사면 돼. 그런데 정말 차량 본연의 이런 상품성이나 품질을 놓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급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옵션도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LSD가 들어가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생겨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뒷바퀴가 그립을 잃는다라고 했을 때 뒤에 들어가 있는 저 이 LSD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좌우의 구동력을 묶어서 코너링 시에 한쪽 바퀴가 접지력을 잃어있는 상태에서의 코너에서 치고 나가는 맛을 만들어 주기까지 한다는 거지. 그런데 X3랑 GLC가 7천만원, 8천만원대 모델에도 LSD가 안 들어가요. 그냥 해봤자 토크 벡터링으로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 쳐줘가지고 차 속여서 그래서 지금 코너 탈출을 조금 용이하게 해주는 그 정도밖에는 안 한단 말이야. 하드웨어적으로 LSD가 들어간 모델까지 가려면 BMW 같은 경우도 X3 M40i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 이 LSD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단순히 재미있는 쏘고 다닐 때 뭐 코너링 탈출을 빠르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SUV니까, 그리고 또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사륜구동을 선택했을 때라도 이 LSD가 있다라는 거는 험로 탈출을 한다던가 눈길을 만났다던가 그럴 때에도 구동력을 바퀴에다가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차가 어쨌든 앞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험로 탈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라고 보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옵션으로 400만원만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해서 이 4피스턴 모노블록 브레이크와 저 이 LSD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너무너무. 자, 방지턱 요철 넘을 때도 좀 비교해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컴포트 모드예요 지금. 참 이거는 X3랑 GLC 그리고 GV70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너무나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말로 제가 잘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GLC의 요철 승차감은 그냥 쓰레기 오브 쓰레기라고 말하고 일단 걔는 제끼고 좀 넘어갈게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벤츠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고주파 진동이라 그러죠? 방지턱 넘어갈 때 이렇게 쾅쾅 치고 내려올 때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못 잡아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승차감이 좀, 저는 GLC는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속도로 방지턱을 지금 다 넘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방지턱을 넘을 때 제 몸이 움직이는 걸로 혹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GLC 같은 경우에는 넘을 때도 충격이 크고 떨어질 때도 충격이 또 커요. 그리고 GV70하고 X3는 조금 다른 게, GV70 같은 경우에는 넘을 때 충격이 조금 들어오는데 떨어질 때 리바운드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쳤을 때는 충격이 좀 들어오는데 그 다음 착지가 굉장히 소프트해요. X3는 또 좀 반대의 느낌이에요. X3는 맨 처음에 치고 넘을 때 뭐야 왜 쿵 안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넘어도 싹 먹어준 다음에 펴질 때가 또 좀 느린 느낌이야. 다시 말해서 떨어질 때는 또 GV70보다는 X3가 충격이 좀 또 있는 편이다. 그런데 대단한 건 지금 GV70 현대차에서 만든 GV70을 타면서 X3랑 GLC랑 승차감을 함께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바로 연달아서 따다닥 타보면 우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 자체가 좀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근데 이 도어의 앰비언트는 진짜 왜 이랬는지 모르겠고 진짜. 그리고 이 시야 다음으로 이 녀석이 X3랑 GLC를 압도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옵션 이런 거 말고, 옵션은 뭐 당연히 좋은 거고 바로 시트예요. 정확히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자동차 시트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집에 있는 소파처럼 마냥 푹신푹신하기만 해도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딱딱해도 안 돼. 공간은 좁아. 전동으로 뭐 만져야 될 거는 많아. 조작부도 많아. 열선 들어가, 통풍 들어가, 뭐 소재 달라, 컬러 달라. 이 시트가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X3나 GLC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은 비슷비슷해요. 문제는 옆구리 잡고 등 받쳐준 다음에 어깨 있죠? 어깨를 이렇게 시트가 감싸주는, 이렇게 감싸주는 이 느낌이 GV70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쿠션감, 그리고 마지막에 허벅지를 얼마나 끝에서 깔끔하게 딱 지탱을 해줄 거냐. 허벅지 지탱이 제대로 안 되면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발이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이렇게 뜬다고요. 다리가 떠, 허벅지가 떠. 허벅지를 계속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사실 운전하면서 다리에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이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X3 GLC와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6,200만원 저희가 추천해드린 그 옵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전동으로 만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18방향 18방향에 알칸타라 시트까지. 알칸타라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그 재질 때문에 운전하면서 몸을 잡아주는 효과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시트는 넘사벽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GV80 시승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GV80은 이 승차감 하나 때문에라도 거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안 삽니다. 네, 기승전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안 삽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걔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이고, 플래그십 SUV라면 그런 하드한 스포티한 운전 감각보다는 럭셔리한, 조금은 출렁거리더라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럭셔리하고 고급지고 부드러운, 한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컨셉이다. 디자인도 그렇고 차량의 사이즈도 그렇고. 그런 생각에 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긍정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좀 컨셉과는 맞지 않는 딱딱한 승차감 때문에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삽니다. 사실 얘가 GV80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승차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이제 컨셉에 맞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LSD 같은 경우도 원래 GV80은 이 LSD가 4륜구동을 선택했을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GV80에 들어간 LSD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야말로 4륜 모드, 터라인 모드, 험로 탈출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LSD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서 거기 안에 LSD를 같이 넣어놨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생겼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가면 일부 구동력 제어도 살짝 꺼. 마치 BMW의 그 M 다이나믹 모드처럼 어느 정도 날리면서 출력이 가는 걸 허용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이 차량의 컨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컴팩트한 SUV이고 운전하는 재미, 좀 쏘고 다니는 재미를 분명히 주겠다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이런 승차감 너무 환영이야. 그런데 G70 때부터 제네시스가 사용했던 댐퍼들이 다 그랬듯이 이거는 그 비어만 사장님께서 오신 뒤로 분명하게 좀 보이는 변화인 것 같은데 이 전자 제어로 컨트롤되는 액티브 서스펜션의 그 감쇄력 조절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진짜 좀 고속으로 쏘고 다니면서 과격한 핸들링을 싹 넣어도 전혀 불안감이 없는 그런 감쇄력을 만들어 주다가도 컴포트 모드로 또 바꿔주면 어쨌든 이 차량이 지향하고 있는 그 컨셉 내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준의 또 컴포트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준다. 아까 방지턱 뛰어넘는 것도 다 보셨잖아요. 와, 근데 진짜 이 무드램프는 진짜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이 무드램프는 그나마 나은데, 진짜 그나마 나은데 그 그냥 일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 들어가는 그 도어 앰비언트는 와, 난 그건 진짜로 납득이 안 되던데. 자, GV70 G80 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거는 가성비를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동급 모델들이랑 경쟁을 해볼 만한 수준으로 상품성이 올라왔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플라스틱, 그리고 좀 이런 의미 없는 3D 클러스터, 무슨 뭐 가상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좀 저런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일단 좀 제쳐두고 차량의 기본기가 되는 이런 뭐 정숙성, 주행 성능, 스포츠성, 이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 승차감, 이런 기본기들을 놓고 비볐을 때도 비빌 수 있을 정도까지 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BPD 채널에서 솔님과 대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상품성을 가진 녀석이 그런 품질 문제까지 다 개선이 됐기만을
희망하고 또 기대해보면서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밤에 봐봐요, 밤에. 밤에 진짜 예쁘지? 이 라인이 싹. 어우, 징그러.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